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프로입니다. 오늘 현대차 주주분들 위해서 영상 준비했고요. 오늘 장중 시간으로 봤을 때 11시 15분입니다. 11시 15분인데 흐름 자체가 조금 지지부진하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30분 봉으로 띄워놨는데 내려올 때마다 매수세는 들어와요. 조금 더 보시기 조금 편하게 말씀드리면 10분 봉으로 봤을 때 40만원 근처 장기 이평선에 이제 만나게 되면 여기 구간에서는 반등세가 나옵니다. 근데 위로 올라가면 약간 매도 압박이 나와요. 이게 장 시작하자마자 쭉 빠지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쭉 빠지면서 시작하면서 반등이 한번 할까 했는데 다시 한번 밀리면서 이 구간에서 만드는 흐름이 조금 나타나고 있어요. 어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내려올 때마다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장을 끌어올렸죠. 한번 떨굴 때마다 급격하게 이제 상승이 나타났던 부분인데 요 부분에서 지금 오늘 같은 장은 한번 시작하자마자 위에서 시작하더니 원래 이제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이제 매도세가 조금 나타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도 한번 상승 시도 한번 다시 했었는데 못하고 다시 한번 밀려요. 그리고 상승 시도하다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또 밀려요. 요런 지금 흐름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이게 장 마감할 때 2시 반 정도, 2시 넘어서부터 약간 흐름이 조금 달라질 수 있기는 한데 일단은 오늘은 매도 압박을 조금 받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42만원 근처까지 올라오게 되면 여기 저항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여기를 뚫지 못한다는 흐름 자체가 나오는 상황으로 지금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마다 매도 압박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도 요 부분에서 돌파하지 못하면 내려와서 다시 한번 움직임이 만들고 갈 것이다. 요렇게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일단 21선 부근에서 내려오면 일단 받치려고는 많이 합니다. 받치려고는 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오늘 흐름은 그렇게 움직임이 나타날 것 같고 가격대로 봤을 때는 40만 여기서 41만 사이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이제 장 마감할 때는 뭐 위에서 이제 마감을 할 것 같긴 한데 40만 5천원 근처 여기 근처에서 마감할 상황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40만원이 깨진다. 그러면 내일 하락이 조금 많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제 화요일이잖아요. 수요일이 이제 내일 장인데 왜냐면 수요일날 밤에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게 CPI가 있습니다. 미국의 CPI 발표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 반인가 그렇거든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예요. CPI는. 소비자들 물가가 지금 어느 정도 상태인지를 발표를 하는 건데 이게 만약에 이제 높게 나온다. 아니면 이제 높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물가가 많이 올라갔으면 이걸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 압박이 더 크게 강하게 이제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리 인상 압박을 받게 되면 금리를 올린다는 거죠. 금리를 올리게 되면 실질적으로 현대차한테는 이중고가 생깁니다. 무슨 얘기냐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일단은 금리로 인해서 환율 자체가 많이 변동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수출 기업이기 때문에 현대차는 환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크게 올라갔을 때 가격 자체가 이제 1,550원대였어요. 그런데 가격이 지금 1,400원, 10원 요 정도까지 내려왔어요. 요거만 해도 지금 가격이 거의 10% 가까이 내려온 건데 이거는 환차손이 발생합니다. 이해되시나요? 환차손이 발생하기 때문에 요 부분으로 인해서 현대차가 약간 영업 손실을 조금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면 이런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투자 심리 자체가 약화됩니다. 이런 투자 시장에서 자금들이 조금 빠져나가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대차에는 이중 압박이 가해질 수도 있다. 요렇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관련된 기사를 제가 조금 보여드릴 건데 그렇기 때문에 수요일날 발표하기 전에 매도세가 조금 더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CPI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경계 심리에 따라서 약간의 하방 압력을 조금 받을 수도 있다. 근데 이 부분이 CPI가 발표하고 나서 예상치보다 뭐 낮게 나오거나 물가가 괜찮네? 라는 이제 생각이 들게 되면
그럴 때는 시장이 다시 한번 폭등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방향성을 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일 날까지는 방향성을 정해두지 못한 채 여기 구간에서 이제 움직임이 짧게 움직이는 흐름 자체가 나타날 수 있고요. 목요일 날 그게 반영이 되면서 아침 시작할 때 위든 아래든 확 쏟을 수 있습니다. 요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투자에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조금 전달해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제 기사를 조금 보면서 조금 말씀드릴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 지금 요걸 이제 먼저 말씀드릴게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여기 보시게 되면 계속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어제 같은 경우도 지금 들어왔거든요. 요 구간에서. 내릴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21선 안착을 시켜놓고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CPI도 굉장히 좋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조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만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 부분들이 좀 있을 텐데 잠깐 이제 삼성전자 요 부분을 조금 먼저 보여드릴게요. 삼성전자는 이제 지수 관련 업종에 이제 그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지금 상승세가 3% 정도 올라오고 있거든요. 여기서 밀리지 않고 버티고 있는 형국이에요, 지금. 요 거래량을 좀 줄이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변동성을. 그 부분들이 조금 보여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 지금,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잘 버티죠? 밀리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봉을 계속, 이 시기부터는 계속 짧게 갖고 오고 있죠. 최근에는. 그러면서 거래량도 많이 줄여놨습니다. 변동성이 곧 나올 거라는 걸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구간이고 기다려야 되는 구간이긴 합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시장이 굉장히 움직임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해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 제가 아까 이제 환율 관련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환율 눈높이가 낮아졌다. 연말에는 1,300원대 전망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나오고 있는데 환율 6주째 하락, 5년 장기 상승 흐름에 균열이 가고 있다. 이거 너무 갑자기 떨어진 부분들은 있거든요. 거의 뭐 10%가 이렇게 갑자기 뭐,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나. 한두 달 안에 이렇게 갑자기 떨어지는 부분들은 지금까지 별로 없었는데,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연말에 1,300원대 전망도 확산되고 있다. 그럼 시장 눈높이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환율이 많이 떨어지면, 반도체라든지, 여기 이제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외국인들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환율이 많이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얘네는 달러를 들고 오잖아요. 달러를 들고 우리나라 시장에 주시장에 투자하겠다라고 들어오는데 만약에 이게 더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외국인들 입장에서 하나로 바꿔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하였는데 이걸로 만약에 10%의 수익을 봤어요. 10%의 수익을 봤는데 막상 이게 환율이 더 떨어졌어. 지금 1,400원대에서. 거의 한 10%가 더 떨어져요. 지금 현상보다. 바꿔서 나가면 어떻게 돼요? 10% 벌었던 게 그대로 마이너스 10%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에? 투자한 게 그냥 0%가 되네? 이렇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환율 전망 자체가 낮게 나온다라고 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쉽사리 지금 뛰어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 환율 떨어지는 만큼의 환차손도 계산을 하고 수익성이 급격하게 나올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걸 깔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수급도 하방 압력을 조금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미국에 상장했던 SK 하이닉스 이제 종료한 뒤에 이제 반등론도 이제 나타나고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환율 눈높이 뭐 잠깐 떨어졌다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반도체 회사들이 돈이 많이 벌었던 부분을 우리나라로 다시 한번 끌고 들어와라 라고 하는 정부 압박이 있어가지고 일시적으로 많이 들어오는 부분 때문에 이제 환율이 좀 진정되는 부분이지 이거는 저는 다시 한번 1,500원대로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제 의견은 그래요.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도 지금 금리를 막 계속 올리려고 하는 기조가 보이는 상황인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7월 달에 한번 올렸잖아요. 오랜만에.
오랜만에 올렸는데 다시 또 올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이거 올리지 못한다. 그러면 환율 또 다시 한번 급등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기업들은 돈 번 돈을 이미 다 넣었어요. 늘 만큼 다 넣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나올 부분은 없어요. 그러면 금리 9월 달에 만약에 인상한다. 미국이.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1,500원대 바로 찍죠. 그래서 지금 이 1,300원대 간다. 이거는 저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아요. 이거는 잘못된 추측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1,500원대까지 갈 거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현대차 입장에서는 뭐 나쁘진 않을 거예요. 일단 환율 자체가 올라간다는 건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워낙 강세에 이제 긴장하는 현대차, 기아차, 원화가 이제 강세가 됐다는 거, 환율 자체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화가 비싸지니까 달러 환율 자체가 떨어진 겁니다. 예. 그래서 해외선 수익성이 악화되고, 아까 말씀드렸죠. 안방에선 중국과의 경쟁이 불리하고, 이런 현상들이 조금 수출 주도국들은 다 이런 현상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국의 원화가 이제 강세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반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달 만에 8% 넘게 하락했다. 미국하고 일본 환율 공조에 원화 강세가 지속적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나오는 부분인데 중국 전기차 가격 경쟁력도 굉장히 높아졌죠. 그래서 이 BYD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엄청나게 지금 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막상 가격대가 싸고 실용적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기차가 조금 많이 밀리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뺏기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점유율을. 그런 부분들이 조금 반등이 한번 나와야 되는데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대기아차 상반기에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차의 점유율이 8%, 예, 여기까지 이제 떨어진 부분이에요. 그래서 BYD가 추격에 소폭 하락하였다. 많이 쫓아왔어요. 예, 우리나라 이제 4위까지 떨어진 부분인데 조금 많이 치고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경제적으로도 조금 많이 풀려야지만 이게 올라갈 수 있을 건데 조금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전기차 상반기에 국내 등록된 게 179%가 늘었습니다. 등록된 거는 이미 자기 차로 등록을 하고 명의전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들어온 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현대차가 이제 안방 경쟁에도 굉장히 부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도 경제 자체가 지금 너무 힘들잖아요. 실물 경제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실용적인 걸 많이 찾고 가격을 조금 많이 보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특히 전기차는.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가 많이 힘들 거예요. 그전에는 중국차 들어오면 쳐다도 안 봤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데 지금 달라지고 있어요. 생각해보니 지금 안정성이 그렇게까지 많이 떨어진다라고 지금 생각 들지도 않고 실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지금 발생하는 부분도 없으니 한번 써보자. 이렇게 가는 부분들이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인식 자체가 이제 많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가 이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면 많은 개선이 조금 필요할 거고, 이게 가격에서 많이 밀리게 된다라고 하면 할인 혜택을 많이 좀 주는 부분들도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 나온다라고 하면 싸게 한번 차를 구매해 보시는 것도 이번 기회에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일단은 시장이 좀 좋아져야 우리나라 또 현대차가 좀 잘 나갈 건데 좀 많이 힘듭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현대차가 이제 요것 때문에 파업을 많이 했잖아요. 4.2만 대 생산 차질을 겪었는데 파업 때문에 또 파업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휴가 갔다 왔다 이거죠. 그래서 골치가 아픕니다, 솔직히. 이런 걸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계속적으로 파업만 하는데 회사가 정말 잘 나가는 것 상황에서도 이제 발목 잡음이 열받는 부분인데 힘든 상황에서 자꾸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현대차 노조는 11일 날 쟁대위 열고 파업 수위에 논의를 하겠다. 3주 연속 파업 4.2만 대 차질을 겪고 있고 매출은 1.1조를 매출의 손실이 발생했다. 그리고 이제 신차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아반떼랑
이런 신차 나왔던 시점에 파업을 한다는 거는 이게 너무한 거예요, 사실상. 그때 바로바로 팔아먹어야 되는 건데 그 시점을 놓치고 다시 파업이 인제 얘네들 하는 거 보면 꼭 중요할 때 많이 하거든요, 회사가. 쫄리라 이거죠. 본인들이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는 너무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래서 비임금 요구한 평행선 파업 국면 잠겨야 되나 기한은 11일 날 실무 교섭하고 본교섭을 12에서 13일 날 본교섭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잘 마무리돼서 조금 협상이 잘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예,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조금 진행해 주시고 이거는 이제 좀 먼 미래의 얘기긴 한데 현대차, 기아차 이제 유럽 공략의 첩첩상중. 이번엔 차 설계한 부분까지 규제가 들어간다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유럽 같은 경우는 엄청난 환경 규제 그 부분들이 강합니다. 그 부분들이 이제 있어가지고 국내 뭐 내연기관차도 예전에 뭐 2030년까지만 판매하고 뭐 안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다시 돌아왔거든요. 근데 환경 규제를 다시 또 한다라고요. 이게 뭐냐면 현대기아차의 뭐 이게 통틀어요. 여기 들어가는 완성차 업체들한테 요구하는 조건들이 굉장히 까다로워졌는데 그전에는 뭐 플라스틱이 뭐 재활용 가능한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 전체 물량의 80%, 85% 정도는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부품들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조건들이 걸고 있었는데 이제는 아예 재생한 플라스틱이 의무화시켜야겠다. 애초에 만들 때부터 환경순환이 된 제품들을 넣어줘라. 라는 조건을 건 겁니다. 요걸 또 이제 설계하려면 좀 시간이 많이 좀 들어갈 겁니다. 근데 이게 29년도부터 설계 도안을 조금 받는다라고 하니까 아직은 시간이 조금 있긴 있어요. 예, 뭐 아직 2년에서 3년 정도의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때 동안 잘 만들어서 잘 대비해가지고 공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때문에 가격적인 설비라든지 가격 압박이 조금 더 들어올 수도 있긴 합니다. 가격 자체가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긴 해요. 원자재 가격들이. 요 부분을 조금 극복할 수 있는 마련을 충분히 마련해서 현대차가 다시 한번 치고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마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차 운행하실 때 보면 주차난이 엄청나잖아요. 차 빼고, 놓고 빼고 할 때 이제 기수도 많이 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획기적인 부분들이 조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주차 스트레스 그만. 현대차가 아파트 주차 로봇을 만들어서 로봇 자체가 이제 주차를 했다가 뺐다가 요거를 하겠다라고 지금 했어요. 그래서 시흥 아파트에서 실증을 돌입하였는데 3.4톤까지 운반이 가능하다라고 해요. 이거 2.5톤 정도 되거든요. 대부분의 상용차들이나 이제 그 운행하는 차들이 무거워봐야 이거는 웬만한 차들 다 하겠다라는 거네, 승용차들은. 예, 그 부분이 지금 하는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와, 기가 막히네요, 이거. 근데 이게 공간이 이렇게 넓으니까 가능한 건데, 좁은 공간에서는 어떻게 할지 조금 궁금해지긴 합니다. 조금 나중에 한번 직접 보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이런 걸 조금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나중에 조금 나오면 한번 지켜보는 재미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현대차 주주분들 많이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날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잊지 마세요. 훅 떨어지거나 훅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수요일날 미리 포지션을 조금 정리해 놓던가 아니면 조금 이때 흐름을 보고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수급이 더 들어오는지 아니면 좀 빠지는지 뭐 이런 거를 좀 보고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요일날 또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 옵션 만기가 있어요. 옵션 만기에 따라서 이제 대형주들 포지션들을 많이 움직이게끔 만들어서 자기가 유리한 지수를 만들어 갖고 만기를 시키거든요. 그 부분들이 이제 좀 지켜보셔야 돼요. 이거는 뭐 현대차를 볼 건 아니고 삼전이나 이제 하이닉스 지수에 많이 연관되어 있는 종목의 흐름을 조금 보면서 수급 상태를 체크를 하면 훨씬 그 유리하게 움직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요일날 이후에 만기 끝나고 나서 금요일날이 자기 방향성을 제대로 찾아가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어요.
만기 지수랑 유리한 부분이랑 시장의 흐름이랑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금요일날 되돌림 현상이 나타납니다. 원래 자기 방향대로 가요. 그래서 이거는 수급 체크하고 방향성 잡아서 목요일날 제가 영상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 대박나는 한 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